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적성 검사 수리 완성 자료 해석 네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챕터 1, 2, 3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로 실력을 거두다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많이 끝까지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렇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 혹은 이제 풀이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법한 문제들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라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1, 2, 3, 4, 5번 빈칸 총 5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요. 전체 총 인구가 49.0인데 이제 단위가 100만 명이니까 4,900만 명이란 뜻이고, 그리고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416명, 그리고 100만 명당 기증자 수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 수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아래 언제 반올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면요. 자, 먼저 총 인구는 만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대요. 총 인구가 얘인데 이 단위가 1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가 100만 명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100만, 그럼 여기가 10만, 그러면 여기가 만의 자리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장 위쪽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겁니다.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그리고 얘네는 그래도 보기 쉽게 나와 있어요.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얘는 첫째 자리에서, 그리고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 수는 셋째 자리에서 이렇게 반올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49, 100만 이렇게 되니까 뭐 4,900만 명인 건데, 자, 총 인구가 이런데 이 전체 총 인구에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416명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만 명당 기증자 수, 그러니까 여기가 100만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1로 바뀌려면 양변을 49로 나눠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49분의 416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은 비례식으로 세우셔도 되죠. 49, 100만 단위를 제외한다면 49 대 416은 여기가 100만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 1대 x 이렇게 되면 얘 곱하기 얘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9x는 416 이렇게 이제 된다면 x가 49분의 416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우리가 식을 세워서 빈칸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리 좁으니까 칠판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1번 자리에는 어떤 숫자요? 49분의 416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어림으로 계산해서 얘를 50분의 416 이렇게 하셔도 요거와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요걸 50분의 416과 근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분모분자에 2만 곱해도 얼마든지 이제 100분의 몇 꼴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100.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더 쉬우니까 6, 2, 12, 1, 2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8.32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와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네. 요렇게는 이제 생각하셔서 네, 그렇게 좀 접근해 가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근데 확실히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면 정확하게 해보는 게 제일 낫긴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일단 8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얘는 지울게요. 자, 98에 72, 48에 32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빼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50이니까 대략 50쯤 되니까 4번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94, 36, 그 다음에 44, 16.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대략 또 50 정도 되니까 50 정도 되니까 한 8번?
8번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쵸? 9, 8에 72. 그리고 얘는 4, 8에 32. 그럼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나요? 3, 18. 이렇게 되면 네, 요 정도쯤 되겠네요. 그러면 만의 자리 10만, 만 여기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요. 99, 81, 그 다음에 49, 36.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올림을 해줘서 우리가 얘가 8.49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음으로는 2번 볼게요.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2하고 지금 이 100만이 1655 요만큼 이제 기증자 수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1로 바뀌기 위해서는 양변을 2 숫자 칸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2 동그라미 분의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이거의 결과값이 35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1분의 35 이렇게 해서 2번 칸 곱하기 35는 1655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2번 칸에 들어가야 될 값은 35분의 165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먼저 5로 약분해 볼게요. 여기가 7 될 거고 5, 3, 15. 그 다음에 또 5, 3, 15, 5, 1은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31을 우리가 7로 나눠줘야 되는데 7, 4, 28. 그 다음에 51이니까 7, 7에 49. 그리고 20 이렇게 돼서 7, 2, 14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얘도 한 번 더 진행해서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7, 8에 56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올림 해주면 47.3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수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쭈루룩 다 구해 볼게요. 자, 3번도 마찬가지겠죠? 310, 100만이고요. 그리고 기중자 수를 알지 못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100만으로 맞추기 위해 양변을 310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 결과가 26.5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의 결과는 310 곱하기 26.5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265 곱하기 31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곱셈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5일은 5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6일은 6 그리고 5, 3, 15 해서 21이 앞에 와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네, 그리고 얘네 둘이 한 거 6, 3, 18 해줘야 되는데 6, 3, 18 얘 60 곱하기 사실 30인 거니까 뒤에 동그라미 2개 붙이고 여기에 18 이렇게 와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자리 수의 곱셈은 다 끝난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얘랑 얘만 해주면 되겠죠. 사실 이게 200인 거니까 뒤에 동그라미 2개 붙이고 얘는 62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럼 5고요.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10 그리고 그럼 12가 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821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도 맞는 상태가 되겠죠. 자, 바로 4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63.500만이고요. 4번을 알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여기 또 100만으로 맞추려면 63.5분의 4번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 결과가 20.0인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63.5 곱하기 2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얘는 635 곱하기 2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딱 봐도 1270 이렇게 이제 되는데 거기에선 1540이라고 나왔으니까 훨씬 큰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번이 옳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5번도 이제 보시면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100만 단위는 제외할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를 1로 맞추기 위해서는 60분의 이렇게 1321 될 거고요. 얘는 그냥 6으로 약분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6으로 약분하면 10 될 거고 6, 2, 12. 6, 2, 12.
그리고 이제 뭐 여기가 1이니까 1321에서 여기가 1이니까 이제 한 번은 쉬어야 되겠죠. 6, 2, 12, 여기 10이 되니까 6, 2, 12.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못 들어가니까 220점 얼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220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220점 얼마인데 여기 밑에 분모가 10이 있으니까 이제 22.0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얘도 맞는 수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정답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4번 되겠죠? 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업평가 자료를 취합했는데 커피를 흘려서 일부 자료가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다라에 알맞은 수치를 고르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수치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계산 방식을 활용한 효과성 순위와 효율성 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것을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효과성을 어떻게 따지냐? 효과성은 산출량을 목표량으로 나눈 값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뭐 C 부서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B 부서, A 부서, D 부서 이런 순서대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가장 높은 순서대로 효과성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누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C 부서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구해보면 이걸 요 값으로 나눠야 되니까 1500분의 3000 이제 얘는 2가 된다는 거 계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순위인 얘는 1500분의 1000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가 B 부서예요. C, 여기가 B.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1.5가 되겠죠? 1.5요. 그 다음으로 3위가 바로 이제 가인데요. 이 친구들은 500을 가로 나눈 수치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4위인 D 부서는 라는 수치를 얼마요? 1000으로 나눈 게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효과성을 우리가 효과성 순위에 맞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수치는 1.5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돼요. 1.5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보기에 있는 1, 2, 3, 4번 중에 500 들어가면 괜찮죠? 500이면 딱 1이니까 1.5보다 작아요. 800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쵸? 근데 300 들어가면 어떤가요? 300분의 500은 약분하면 3분의 5가 돼서 얘는 1.6 정도 되겠죠? 그쵸? 3일은 3, 3, 6, 18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300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 답이 하나 나와줘야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 여기를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를 추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자, 다음으로는 효율성 따질게요. 효율성도 이제 높은 순서대로 보면 B, 그 다음에 A, 그리고 C, 그리고 D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자, 한번 따지는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효율성은 산출량을 아까 나왔던 이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투입량은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입니다. 얘네 둘을 합친 게 여기 둘을 합친 게 투입량이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는 250, 여기는 모르죠. 나 플러스 2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200 플러스 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8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투입량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위에 해당되는 B부터 보면 1500이라는 산출량을 나 플러스 200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A를 보면 500을 25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쵸? 500을 250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2입니다. 그쵸? 그럼 거기서 나의 범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 플러스 200분의 1500이 2보다 커야 되니까 나 플러스 200은 여기가 딱 2이려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가 750이어야 되죠.
2가 되려면 이 값이 750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가 550이어야 되는데 550보다 작아야 분모가 750보다 작아야 2보다 커지는 거니까 나는 55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55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걸러낸 2, 3, 4, 5번 중에서 550보다 작으려면 이제 얘네 둘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C를 보시면요. C는 3000을 1200 플러스 다 이걸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2보다 작으려면 여기가 1500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1500분의 3000이 2니까 2보다 전체가 작으려면 분모는 1500보다 커져야 된다. 혹은 저의 이런 설명이 말로만 이제 해드리는 게 어려우면 제가 식으로 써드릴게요. 네, 1200 플러스 다 분의 3000. 얘가 이제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2보다 얘가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양변을 이걸로 곱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 2로 나눠주면 여기 1500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0 플러스 다가 1500보다 커져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는 300보다 커져야 합니다. 커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이 중에서 300보다 크려면 여기 다에서 800이 나와줘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라는 확인을 안 해봐도 우리가 답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4년부터 17년까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범죄의 발생 건수 비율과 체포 건수 비율의 증가량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범죄. 자, 여기서 범죄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얘를 보시면 얘는 뭐 0.3, 0.5, 그 다음에 뭐 0.9 이런 식으로 1이라는 수치보다도 굉장히 더 적게 0. 얼마 정도 수준으로 변화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뭐 0.8, 1, 그 다음에 0.2, 0.1, 그쵸? 그러다가 여기 절도죄로 넘어와서는 단위가 조금 많이 크게 뛰게 되죠. 얘들은 여기에 비해 큰 수치기는 하나 절도죄에 비해 미미한 수치고요. 역시 기타 범죄들도 아까 전보다 단위가 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절도죄가 가장 단위가 커 보이기 때문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범죄 찾으려면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봅니다. 그러면 증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감소했던 거는 의미가 크게 없겠죠. 여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네요. 76.0에서 57.3이면요. 18.7만큼 증가를 한 거죠. 18.7만큼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5 정도, 여기는 7 정도. 그러니까 이만큼은 아닙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서 18.7만큼 증가한 데 있는지 찾아봤더니 없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 건수 비율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걸 봐야 되는데요. 역시 이쪽이 가장 비율이 큽니다. 그렇죠? 발생을 많이 한 만큼 체포도 많이 했을 거니까. 자, 여기는 감소했으니까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여기는 얼마 정도 증가했습니까? 지금 얘가 49니까 한 6.9? 7. 7인데 이게 0.1 때문에 못 미치죠. 그러니까 6.9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는 0.1 증가했고요. 여기는 1.1 정도 증가했으니까 역시 여기가 가장 경찰 분들이 열일하신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증가량의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요. 18.7 그리고 6.9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 10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돼서요. 결국 11.8%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재 5번에 있는 문제 볼게요. 자, 어떤 회사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CSM이라는 담당 조직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결국 전략기획부의 K사원은 2015년 지속가능 경영 성과 지표의 달성률을 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가에 들어갈 달성률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이 달성률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해당되는 지표를 봤더니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그런 자료네요. 2015년의 목표가 온실가스 배출을 1,600톤. 그러니까 얼마야? 1,000, 1000만, 10만, 100만. 그러니까 160만 톤을 배출하는 게 목표였는데, 실제 얼만큼을 배출했나요? 이 목표치보다 적게 배출한 거예요. 그러면은 온실가스는 많이 배출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적게 배출하는 게 좋은 건가요? 더 적게 배출할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목표가 1600까지 배출하자. 작년에는 더 많이 배출했겠죠. 그러니까 낮추어서 잡은 목표가 이 정도일 거예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 2000 정도를 배출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적게 배출해보자. 1600을 배출하는 게 목표였는데 실제로 이만큼을 배출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죠.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넘게 달성한 거죠. 100% 넘은 달성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한 달에 한 20번 정도 술을 마셔요. 20회 술을 마셔서 내년에는 한 달에 10번 마시는 걸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10번, 한 달에 10번만 마시는 게 목표였는데 5번만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죠. 얼마만큼? 난 10번을 목표로 잡았는데 5번이 됐으니까 실제 목표보다 5회나 더 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50% 달성을 한 거죠. 왜냐면 5회라는 게 10회, 목표량을 기준으로는 50%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50% 달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만큼을 배출했으면 내가 얼마만큼을 초과 달성한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뺀 양, 그러니까 마이너스 291만큼 초과를 한 거죠. 초과 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표치에 비해 몇 %인지를 확인을 해서 100%에다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91을 1600으로 나눠볼게요. 이게 백분율이니까 동그라미를 이렇게 2개 붙인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의 비율을 백분율로 알기 위해서 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한 번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대략 200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6번. 6번이면 66에 36, 1669. 한참 모자라고 7번. 67에 42. 그 다음에 177. 네, 8번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러면 68에 48. 그 다음에 188.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3200이니까 안 돼서 여기 1 얼마 정도 될 건데 18.1 몇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100% 위에 얹어지면 되는 거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100%를 초과 달성한 118%를 달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 이 온실가스라는 게 더 많이 배출하면 좋은 것이냐 적게 배출하면 좋은 것이냐 무조건 수치상으로 큰 게 목표가 큰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꼭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많이 배출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게 배출할수록 좋은 거니까 1600보다 낮은 수치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요.
김치 수출액에 관한 자료인데요. 기타를 제외하고 수출액이 2016년 수출액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에 15년 대비 증감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기타는 일단 제외하고 2016년에서 수출액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 봐야 되면 여기가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여기 미국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국가가 여기 홍콩이겠죠? 그러면 홍콩의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도 자료가 4,500이었으니까 여기에서 다음 연도 거에서 전년도 자료를 뺀 만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좋겠죠. 증감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4,500 이렇게 되고 여기는 감소했죠.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5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지금 얘는 5로 약분해 줄게요. 5, 9, 45 그 다음에 5, 4, 20, 5, 3, 1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43을 9로 하면 9, 4, 36 자, 그리고 여기 7이고요. 그러면 9, 7에 6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 7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셋째 자리에도 또 7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반올림을 해서 4.78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음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네, 다음은 8번입니다. A, B, C, D사의 남녀 직원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여직원 대비 남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A이며 가장 낮은 회사는 D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순서대로 매겨보면 여직원 대비라고 했으니까 여직원 비율이 이제 기준량, 즉 분모에 와야 됩니다. 그럼 46분의 54, 순서대로 A, B는 52분의 48, C는 58분의 42, 그 다음에 D는 60분의 40 이렇게 될 건데 가면 갈수록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죠. 그러면 전체 분수값은 요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회사는 A고 가장 낮은 회사는 D이다. 맞는 설명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볼게요. B, C, D사의 여직원 수의 합은 남직원 수의 합보다 크다. 자, 각각 회사마다 전체 인원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B, C, D 모든 회사가 다 비율 자체가 반 이상이 여자인 회사들이죠. 반 이상이 여자인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 전체 인원들을 다 합쳐도 B 회사도 반 이상이 여자, D 회사도 반 이상이 여자, 그 다음에 C 회사도 반 이상이 여자면 당연히 여직원 수가 남직원 수의 합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네,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으로는 3번. A사의 남직원이 B사의 여직원보다 많다. 그냥 단독으로 이 회사랑 그 다음에 이 회사를 단독으로 이렇게 합친 게 아니라 단독으로 이렇게 보자면 각각 전체의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비율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직원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가 200명이고 이 회사가 5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사의 남직원이 아무리 이렇게 비율이 높아도 50명이 54%면 한 22.35명, 그러니까 대략 23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200명이 다니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직원은 104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가 비율이 높아도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율만으로 A의 남직원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볼게요. A의 전체 직원 수가 B사의 2배라면 A, B사 전체 직원 중 남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2%다라고 했는데요. A가 B 전체 직원의 2배라면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A, B사의 전체 직원은 A 플러스 B니까 A가 2B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B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3B 중 남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2%다라고 했는데요. 계산해보면 되겠죠. 일단 남직원은 A사에서 54%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100분의 54A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칠판으로 넘어갈까요? 100분의
54A고요. B사의 직원은 48%여서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우리 아까 전에 A사가 B 회사의 전체 직원 수 2배라고 가정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100분의 108B 플러스 100분의 48B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100분의 얘는 156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전체 A, B사를 합친 3B의 몇 %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게 3B의 몇 %이냐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 인원을 3B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3으로 묶어내야 되겠죠. 이거를 3으로 이렇게 묶어내야 될 겁니다. 여기서 3을 묶어내면 52만 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전체 A, B를 합친 3B라는 인원에는 52%에 해당되는 수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A, B, C사의 전체 직원 수가 같다면 A, C사 여직원 수의 합은 B사 여직원 수의 합의 2배이다. 요런 거는 뭐 전체 직원 수가 같다면 요런 말은 그냥 다 똑같이 100명씩이라고 가정하는 게 제일 간편하겠죠. 그러면 다 100명씩이면 그냥 요 수치 그대로 46명, 52명, 58명, 60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럼 A, C사의 여직원 수의 합은 요 두 개를 더한 건데 어떻게 됩니까? 104명이죠. 그거는 여기에 있는 52명의 2배에 해당되는 수치 맞으니까 네, 역시 맞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은 10번 문제 볼게요. 고령 취업자에 관한 통계 자료로 옳지 않은 해석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2017년 농가에서의 취업률은 고령 취업자 비율은 53%로 취업자 2사람 중 1명은 고령자이다. 네, 이 자료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고령 취업자 비율을 조사했더니 53%가 나왔다면 농가에서 취업한 사람들을 다 취업을 조사했더니 고령 취업자가 53%, 그러면 나머지가 고령 취업자가 아닌 취업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취업자 둘 중에 1명은 고령자이다라고 판단하는 거 맞는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17년 고령 취업률은 비농가보다 농가에서 높다. 2017년 고령 취업률은 비농가보다 11.4보다 53.0이니까 예, 더 높은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예, 역시 맞고요. 3번. 2003년 이후 남녀 고령 취업률을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자, 2003년 이후 여성의 고령 취업자 비율이 네, 여기 높고요. 여기도 높고요. 높죠? 높아요. 높고. 네, 그래서 항상 여성의 고령 취업률이 더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4번 볼게요. 2017년 고령 취업자 중 농가 취업자 수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한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고령 취업자 중에서 농가 취업자 수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농가랑 비농가 둘 다 전체 인원수를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530명이 그러니까 농가가 1000명 그리고 비농가가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취업자가 농가에서의 취업자가 1000명, 비농가에서의 취업자가 10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서는 530명이 고령 취업자가 이렇게 취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농가에서는 1000명 중에 여기에 이제 10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114명이 고령이신데 이제 취업을 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가 644명이 돼요. 그쵸? 644명이 되는데 그러면 644명 중에서 고령 취업자 중이니까 644명 중에서 요 농가에 해당되는 고령 취업자들만의 비율은
이렇게 해 보시면 82%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한 거는 농가에서의 취업자가 1000명, 비농가에서 취업자도 1000명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농가에서의 취업자가 1000명인지, 2000명인지, 3000명인지 알 길이 있나요? 이 자료를 통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82%라는 수치는 농가와 비농가 두 곳에서의 취업자 수를 동일하게 놓고 계산을 하면 82%가 나오는데 실제 농가와 비농가의 취업자 수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같이 해석하는 건 틀린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요. 자,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농가의 고령 취업률은 매년 상승한 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볼게요. A사의 부채 현황에 관한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하네요. 자, 부채 비율은 부채 합계를 자본으로 나누는 다음에 100으로 이렇게 곱한 건데 그럼 2013년도의 부채 비율 2013년도의 부채 비율은 138로 다른 연도에 비해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차피 이제 곱하기 100은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비율을 한번 계산하는 걸 생각을 해볼까요? 부채 합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얘네들을 이걸로 나누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지금 부채 자본 곱하기 100 이렇게 되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보기 쉽게 정말 분모, 여기가 분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이렇게 쭉 했을 때 그게 가장 큰 회사가 부채 비율이 높은 거고 그 값이 가장 작은 회사가 부채 비율이 낮은 거고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면 2013년도께 다른 연도에 비해 가장 높은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41이라는 수치는 즉 분모는 여기 다른 연도의 자본과 비교해서 제일 작은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41이고 여기도 41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분모고요. 그 다음에 56.6이라는 건 분자에 해당되는 수치들 중에서 가장 큰 수치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가장 작고 분자가 크니까 일단 가장 높은 건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38%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41분의 56.6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660 나누기 41 이렇게 될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대입이 되고 516.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4번 4, 4, 16까지는 안 될 거고 3 이렇게 되겠죠. 12 이렇게 될 거고요. 3, 3, 0. 그러면 여기는 4, 8에 32 정도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138%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1번은 맞겠네요. 자, 2번이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자산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가장 위에 보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부채는 비금융부채보다 1.5배 이상 많다라고 했는데 금융부채 여기 있죠? 비금융부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항상 1.5배 이상 맞는지 봤더니 2배 이상, 2배, 이건 3배 정도 됩니다. 3배 가까이. 3배는 아니네요, 사실. 그쵸? 7, 3, 21이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여기도 2배 이상이에요. 여기는 2배는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문하는 건 1.5배예요. 1.5배면 이거의 절반 정도만 더 얹어져 있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17.8이어서 9 가까이 되니까 8.9? 여기에 8.9를 더하면 7. 안 되겠죠, 여기가. 여기도 안 되네요. 그쵸? 1.5배이려면 지금 30을 넘어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딱 20일 때 1.5배를 한 게 30이잖아요. 근데 20을 넘으니까 1.5배도 30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3번은 틀렸을 거고요. 4번요. 부채는 2013년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전체 부채 합계를 보시면 되겠죠? 그쵸? 부채는 2013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그때 이후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본은 금융부채보다 매년 1.5배 이상 많다. 자본은 금융부채보다 1.5배 이상 많다. 여기 보면은 지금 10대에서 40대니까 거의 뭐 2배를 넘죠. 여기도 2배 넘고요. 여기는 2배는 아니지만 1.5배는 돼요. 1.5배려면 여기다 11 더한 거니까 33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거보다 넘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계속 1.5배 이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 정답 3번 되겠죠? 네, 다음은 16번입니다. 먼저 읽고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은 A기업이 제일 낮다라고 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을 우리가 구하려면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눠야 돼요. 근데 발행 주식 수가 지금 주어진 자료에 있나요? 없죠. 발행 주식 수는 이 아래쪽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발행 주식 수를 우리가 구해보면 액면가를 양변에 나눠야 되겠네요. 액면가 분의 자기 자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행 주식 수를 그래서 아예 밑에 그냥 편하게 구해볼게요. 자, 액면가 이거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는 2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0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나누면 50만 되겠죠? 이거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8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당 순이익을 순서대로 구하면 얘를 이 순이익을 다시 이걸로 나눠야 되니까 지금 2분의 1 되겠네요. 얘를 얘로 나눠야 돼서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행 주식 수분의 순이익. 자, 얘분의 얘 하면 그거는 2죠. 그쵸? 10만 분의 20만이니까. 그리고 C는 50만 분의 12만 5천이니까 4분의 1입니까? 4분의 1. 그쵸?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얘는 8분의 6 될 거니까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낮은 데는 여기죠, C. 그래서 기억은 틀렸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주당 순이익이 높을수록 주식 가격이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당 순이익을 따졌는데 높을수록 주식 가격이 높으려면 가장 높은 여기 B가 가장 높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D 그리고 A, C 요 순서대로 주식 가격이 높아야 될 건데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주식 가격이 높은 데가 제일 높은 데가 B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데가 D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 네 번째가 C니까 네. 이 두 개의 순위가 동일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급 볼게요. D 기업의 발행 주식 수는 아까 우리가 구했어요. 8만이에요. 이거는 A 기업 주식 발행 수의 4배이다. 네, 이거의 4배 확인하실 수 있겠죠. 2만 8만이니까 맞고요. 자, 리을 볼게요.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C 기업이 제일 높고 A 기업이 가장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요.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쵸? 얘를 이걸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분의 얘가 되는 거죠. 10분의 1이겠죠. 그 다음 얘분의 얘니까 5분의 2입니다. 그 다음 얘분의 얘니까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 얘분의 얘니까 4분의 3입니다. 8분의 6 돼서. 그래서 얘들은 지금 분모가 다 달라서 비교가 어려우시면 20으로 통분해 볼게요. 다. 그럼 20분의 2, 5, 4, 2, 4, 8. 그 다음에 얘는 10 될 거고요. 4, 5, 20, 3, 5, 1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순이익률은 어디가 제일 높은 겁니까? D가 가장 높고 A가 가장 낮은 거는 맞아요. 그렇죠? A가 가장 낮은 건 맞는데 네, 높은 거가 틀렸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냥 옳은 것만을 골라야 되는 이 문제 정답. 니은, 디귿 골라야 돼서 4번 되겠네요.